안녕하세요. 캐빈베스만 허정웅입니다. 오늘은 한국 기업들이 유독 이익이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한국 기업 시장 하면은 굉장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국면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강생분이 이제 한국 시장에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미국은 뭐 실제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기도 하고 미국은 경기가 안 좋아도 기업들이 뭔가 마진과 실적 규모를 유지를 하면서 버텨나가는데 한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안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기업들의 상황을 가볍게 재무적으로 한번 정리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은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익이 참 나기 어려운 구조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산업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통 중후장대 산업이 많고 혹은 이제 중간재 산업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중간재이기 때문에 보통 B2B 산업들의 비중이 많습니다. 군중간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기업에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이 중간재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도 필요하고요, 창고도 필요하고 뭐 이거저거 되게 그러니까 내 고객인 다른 기업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뭐 생산 캐파를 확실하게 깔아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스펙들을 얘네가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 설비 캐펙스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캐펙스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고정비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나면은 그 고정비를 커버한 나머지 매출이 싹 다 이익으로 잡히면서 굉장히 이익이 잘 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경기가 조금만 꺾이면 매출이 꺾이면서 이익이 그대로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금 재무에서 어려운 말로는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고정비가 커서 영업적으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게 크다는 거죠. 그만큼 상승할 때는 더 실적이 빠르게 상승하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더 과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기업들이 차입금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장이나 캐펙스 이런 것들을 투자를 굉장히 대규모로 많이 깔아내기 때문에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차입금을 땡기게 되겠죠. 근데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역시 고정비잖아요. 그래서 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이상의 실적이 나와주면 역시 실적이 확 뻥튀기가 되는데 그거를 조금만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이 심해지게 돼요. 요거를 재물 레버리지가 크다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럼 지금 영업 레버리지도 크고 재물 레버리지도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중간재예요. 그럼 원재료를 사와서 뭔가 중간재 가공을 해서 해외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죠? 해외에 최종재 공장들이 있으니까 보통 중국이나 미국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원재료가 한국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 때 또 수출을 해요. 왜? 한국은 내수가 작으니까 최종재가 한국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해외에서 팔립니다. 그러면 수입도 많이 해야 되고 수출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거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외 원재료 수급의 영향도 많이 받을 거고 해외 경기의 영향도 많이 받겠죠. 그 수출이. 그리고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달러 원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적하고 이익, 마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돼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크고 재물 레버리지가 크고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냥 구조적으로 이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기업하고 많이 다르다 하면서 야 똑같이 사람 쓰고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런 좋은 인재들 데려다가 이익을 도대체 기업들이 왜 못 내고 사람들 막 착취만 하고 있고 그러냐고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취급하는 메이저 아이템들이 중간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말 맘 편하게 투자하는 거는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미국 기업 미국의 ETF 같은 거 사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 가능성을 찾고 싶으면 한국 시장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이 불리한 구조를 정말 간혹 가다가 깨고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기업들을 찾게 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공부를 많이 깊게
다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잘 찾기만 한다면 기회는 한국 시장에서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씀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